내가 주식에 입문한 지도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다. 군대를 전역하고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900만 원이었다. 하도 가진 게 없는 놈인지라 주식에 목숨을 걸고 공부했다. 초기엔 이론을 공부하고 가치투자 이쪽으로 공부했다. 그런데 가치투자라는 게 결국은 실적을 알기인데 실적이란 게 어느 시점이 되니 분식회계로 나타나더니 가치주 투자법을 무색하게 했다. 그 이후로 가치투자를 뇌리 속에 지워버리고 차트만 파고들었다. 차트 배우는데 홀로 3년을 배우고 나니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어느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수익은 여전히 나지 않았다. 원인 분석을 해보니 결국은 잦은 매매 때문이었다. 내가 꿈꾸었던 게 단기 트레이더였다. 이러한 이유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었던 것이 이유였다. 가진 게 없었던 내가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회전율을 높여 많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론상 하루에도 30%, 40% 수익이 나는 트레이더가 나의 꿈이 되었다. 그래서 그 길만 연구했었는데 언제나 수익은 항상 제자리였다. 그나마 시간이 흐를수록 차트 보는 눈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차트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쉼없이 변하고 있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 계좌는 깡통이 늘어났다. 깡통을 차고 나면 난 또 어김없이 노가다를 뛰어서 주식 자금을 마련하고 다시 트레이더로 복귀하곤 했지만 언제나 수익은 마찬가지였다. 난 스스로 생각했다. 10년 이상 한 사람보다 차트 보는 눈이 더 낫고 수많은 기법과 매매법들, 기술적 분석법들을 이미 다 마스터했다고 자신했다. 근데 왜 계좌의 수익은 나지 않는 것인가? 미칠 것만 같았다. 잃어버린 돈 때문이 아니라 잡힐 듯 안 잡히는 신기루 같은 트레이더의 길 같았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결국은 하루치기 단타에서 스윙으로 전환하였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게 되면서 작지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헌데 그동안 단타만 치던 습관이 며칠을 걸려 만든 수익을 단 한 번에 털어넣었다. 결국 계좌는 언제나 제자리였다. 예전에 10일 매매에서 100% 깡통을 찼다면 최근에는 10일 매매에 20% 손실 내지는 수익이었다. 결국은 언제나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게 단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단타는 이론상 위에서 말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론상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매매기법, 그 매매기법에 맞는 차트만 해야 이론상의 하루 40%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젠 더 이상 매매할 자금도 없다. 지금은 여기서 접어야 하는지 아님 계속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 난 아직도 신기루에 빠져 있는가 보다. 그동안 월별 손실률을 따져보니 총 손실 2,500만원 안짝이다. 현재 재정상태 최악이고 건강상태 또한 별로다. 지금 난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급등주를 꿈꾸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두렵다. 주식의 인생을 건다는 게. 하지만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 싶다. 주식 투자 2년차. 처음으로 올리는 나의 주식 실패담. 친구가 증권사에 있어서 기관 프로그램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미수 금액이 뜨긴 뜹니다. 신용으로 표기가 되고 전체 거래 금액의 퍼센트가 따로 표기가 됩니다. 하지만 창구 분석까지는 안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 제가 3억 가까이 미수를 씁니다. 그 종목의 당일 거래 금액은 100억에 가깝습니다. 키움 단타쟁이들이 극성을 부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증권사로 가서 친구 컴퓨터로 당일의 일지를 확인해 봅니다. 놀랍게도 당일의 신용 매수 기록은 5% 미만입니다. 사람들이 단타며 미수며 부르짖고는 있지만 실제로 작전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미수 금액이 세지가 않더군요. 제가 원금이 1억 2천 정도 들어가고 미수 금액이 1억 8천 정도인 건데 저 같은 사람이 단지 셋 혹은 금액이 작다 할 경우라도 겨우 전체 금액의 5%일 뿐이더라고요. 제가 미수풀로 재미를 본 종목 중에 이거는 참 신기한 게 미수를 쓰더라도 당일 청산하고 나오는 시기였어요. 2시간 정도를 두고 매수매도 했었지요. 며칠간을 9시에서 11시 이내에 상한을 주고 이후 오후장 내내 서서히 내리꽂는 차트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차트며 매일매일의 동태를 파악한 상태라 지식대로 매매했고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3일간 가지고 간 미수 종목은 거진 100% 속된 말로 아작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이상한 거는 최근에 적은 원금을 계좌에 둔 상태에서 미수를 쓰면 이건 잘 당하지 않더라고요. 원금이 200만원 정도일 때가 가장 무난하더군요.
미수풀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엔 세력도 강 넘어가 주더라고요. 마지막 당한 게 700만원 정도를 미수로 1700 정도만 원을 질렀는데 역시나 잡아먹혔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냥 흐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미수를 쓰더라도 초단타라든지 소량 금액일 때는 안 잡혀 먹히고 미수지 않을 대량 금액일 때는 여지 없습니다. 미수를 쓰는 게 굳이 저만은 아닐 테고 제가 안 쓰더라도 혹은 적게 들어가서 먹은 적에도 분명 대량의 금액의 미수 주문이 있었을 법한데 항상 이게 미지수더라고요. 항상 금액을 펀드로 돌릴 것을 조언하던 증권사 친구기에 원금을 날린 현 상황에선 얼굴 보기가 미안해 찾아가 보지를 못합니다. 의혹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불가한 상황이죠. 여하간 주식 2년차에 엄청난 수강료를 지불하고 깨달은 것은 개미면 개미답게 적은 금액으로 미수를 치려면 초단타로 먹고 빠질 것이며 절대 기한 내내 물려있지 말자 뭐 이 정도입니다. 주변 분 중에 저의 상황을 두고 큰 금액으로 하더라도 500만원 정도씩 분산 투자하면 어떠냐는 조언을 주셨고 그렇게도 해보았지만 저로선 다 종목 다루는데 소질이 없더군요. 항상 한 종목만 10일 정도를 두고 째려봅니다. 이 방법이 저랑 맞더라고요. 500만원 미만으로 한 종목만 노리고 주기를 10일로 잡는 패턴. 저하고는 가장 좋은 궁합의 매매 패턴 같아요. 이걸로만 치면 나름대로 상당한 퍼센테이지의 수익이 나죠. 하지만 문제는 항상 욕심이며 목돈이 되었을 때의 모험식 몰빵입니다. 그리고 여지없는 반타작 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자제를 해야 하는 건지 보이는 게 있으니 떠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수개월간의 참된 열매를 하루아침에 날리기를 수차례 원금을 회복하기 전까진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자고 다짐을 해봅니다. 모두가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아니야 싶은 분은 정말 떠나버려서 본업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피차 못할 사연으로 하긴 해야 하는 분들은 부디 본인만의 매매법을 기반으로 자제의 미덕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직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즉 주식이 직업이란 얘기지요. 제 돈은 물론 아니지만 몇백억 원이 제 관리계좌에 주식이란 형태로 있었습니다. 고객들도 아주 다양하지요. 나이뿐만 아니라 직업 성별, 특히 매매 스타일은 계좌가 200개라면 200개 다 다릅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저의 짧은 소견이 나름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주식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별일을 다 겪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돈을 버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해 빠진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 뭐 있단 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예를 들면 고객들 중에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승률은 별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끔 몇 번은 성공했는데 한 번에 다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성패의 단순 횟수인 승률은 거의 의미가 없고 한 번 매매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 같은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거의 성공했는데 이번 한 번으로 탁 깨졌으니 다음부터는 요런 고비만 피해 나가면 수익이 얼마가 되겠거니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승률 같은 거 말이죠.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식 매매 그 자체의 스릴감 때문이라도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차피 돈을 따려고 주식한다고요.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노름판의 패처럼 죄는 맛을 느끼고 싶어 매매가 빈번하고 승률에 집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자 본인이 가지는 오류인데요. 행운 편향 심리입니다. 나만은 잘 될 거야. 혹은 몇 번의 어설픈 성공으로 자신만은 투자의 귀재가 된 듯한 혹은 어쩌다 우연히 들어맞은 사례를 일반화시켜 매매 기법을 발견했네 하는 그런 오류들입니다. 다들 돈을 잃는데 나만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행운 편향 심리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정말 하고픈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애초에 접근하는 방법부터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남의 말을 듣고 아무 개념 없이 주식을 샀다가 거기에 빠져들고 그러다가 낭패보면 공부한다면서 제일 먼저 보는 책이 차트책입니다. 제가 감히 말하지만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차트는 저도 예전에는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그 비밀을 캐내려 했지만 결론은 다 허접쓰레기라는 점입니다. 이 처음 보는 책이 흔히 일본식 봉차트인데 이 안에 아무런 해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점. 그 자체에는 많은 투자가들이 이런 봉 차트를 기본으로 매매하다 보니 가끔씩 보편 타당한 것처럼 맞기도 하지요. 하지만 연속성은 없습니다. 즉 대량 거래의 장대 음봉이면 당분간 주가는 약세이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요. 그러다가 이런 차트를 공부해도 번번이 깨지면 그때서야 펀드멘털이란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퍼가 무엇이고 PBR이 뭐고. 이때 성공하는 분과 실패하는 분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주식 뭐 별거 있나 어차피 패 띠껴먹기지 뭐 이러는 분과 아주 재미없고 의미없어 보이고 그나마도 불확실하며 때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순식간에 바뀌기도 하여 졸지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업 분석 같은 펀드멘털에 따라 투자하시는 분의 차이는 제가 당원컨대 반드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단계가 지나면 마음 수양이 되어서 급등주가 옆에서 지랄 발광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늘 자신의 종목이 3% 올라도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랄까요. 전 가끔 고객들에게 반문합니다. 지금 사시려는 이 주식 뭐하는 회사죠? 무슨 전기전자 쪽이라던데 자본금은 얼마죠? 그게 뭔데?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가전제품 혹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5천만 원치 주식을 살 때에는 한 번만 들춰보면 되는 기업 분석 책자도 한 번 안 보면서 누구 말 듣고 덜렁 사버리는 그런 오류들. 이런 과정이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의 입장에서 보고 기업을 분석하며 기술적 지표들은 그저 매매 시점 포착하는데 참고 정도로만 보는 그런 과정이 선순환인데 그 반대라는 점이지요. 이러한 내용에 반박하시는 분들 역시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제 짧은 경험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매매와 그 결과를 10년 넘게 지켜보니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 하는 점입니다. 누구를 가르칠 심산도 아니고 사실 그럴 입장도 못 되지만 논쟁에 초대하고픈 생각도 없습니다. 단, 이런 얘기도 일리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